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걸친 여자가 어두운 골방 구석에서 짐승처럼 생쌀을 씹으며 렌즈를 응시합니다. 화면 너머의 세상은 그녀의 우아한 거짓말에 환호하며 거액을 던지지만 카메라 밖의 실상은 밖에서 굳게 잠긴 철문과 굶주린 비명뿐입니다. 철저히 조작된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가 타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한희수 씨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며 방금 구매한 명품 가방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죽의 매끄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희수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가구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붉은색 압류 딱지였습니다. 아끼던 대리석 식탁에도 고가의 오디오에도 냉혹한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강진우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등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이미 비어버린 술병이 들려 있었죠. 희수 씨가 당황하며 명품 쇼핑백을 떨어뜨리자 진우 씨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 왜 이래? 당신 미쳤어? 희수 씨의 떨리는 물음에 진우 씨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지하 서재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책이 가득했던 그곳이 어느새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방음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희수 씨를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육중한 철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처먹고 입은 게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이제 내가 몸으로 벌어와.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희수 씨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 하단의 작은 배식구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차가운 생수 한 병과 고성능 촬영용 카메라였습니다. 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진우 씨의 명령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그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 명품 리뷰든 뭐든 해서 수익을 내란 말이야.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밥도 없을 줄 알아. 희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평소에 목숨처럼 아끼던 샤넬백과 드레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물건들이 가장 비참한 감옥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희수 씨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가방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배고픔과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린 배식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조리되지 않은 생쌀 한 그릇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녀를 철저히 짐승처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수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쌀을 씹었습니다. 딱딱한 쌀알이 입안을 찔러 피가 났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렌즈에 불이 들어오자 희수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몸에 걸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생존을 건 기괴한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수 씨는 며칠째 세수도 하지 못한 꼬질꼬질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조명판이 켜지자 그녀의 초췌한 몰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우아한 척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올라오는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돈 자랑 작작해라, 아줌마 눈이나 좀 닦으세요 같은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 씨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자 약속대로 사흘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희수 씨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결국 희수 씨는 바닥에 흩어진 먼지 섞인 밥알들을 하나하나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그대로 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였습니다. 배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자 채팅창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기묘한 광경에 호기심을 느끼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절규가 사람들의 관음증을 자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수 씨는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굶주린 노숙자 같은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밥 한 끼보다 못한 쓰레기들. 그녀가 광기에 찬 모습으로 명품들을 훼손하자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면 여기저기서 번쩍하며 후원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50,000원, 그리고 누군가가 100만 원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모니터로 수익을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배식구로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희수 씨는 뚜껑을 열 힘도 없어 손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입가에 소스가 묻고 밥알이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기괴하고도 자극적인 먹방에 열광하며 더 많은 후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상단에 닉네임 아폴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 있기엔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시청자들과는 격이 다른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며 희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희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우 씨가 돈의 액수를 보며 거실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희수 씨는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아폴론의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뿐인 골방에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희수 씨는 아폴론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폴론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화답하듯 수백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연달아 선물했습니다. 진우 씨는 신이 나서 배식구로 시원한 음료수와 과일까지 넣어주었습니다. 희수 씨는 이제 자신이 돈을 버는 광대가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폴론이라는 존재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희수 씨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가두고 돈을 벌게 했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이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상의 가벼운 대화였지만 감금된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와도 같았습니다. 희수 씨는 다음 방송을 위해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와 탈출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수 씨가 갇힌 골방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생방송은 이제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닉네임 아폴론이라는 시청자는 희수 씨에게 단순한 팬 이상의 존재가 되었죠. 그는 희수 씨가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잠시 어깨를 떨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희수 씨,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당신의 슬픈 눈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폴론의 따뜻한 채팅 한 줄은 얼음장 같던 희수 씨의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거실에서 통장에 찍히는 후원금 액수만 보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희수 씨는 이미 화면 너머의 아폴론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제 아내가 벌어오는 막대한 수익에 눈이 멀어 점점 더 가혹한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야, 오늘은 명품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려. 그래야 사람들이 미쳐서 돈을 더 쏜단 말이야.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희수 씨는 남편의 명령대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폴론의 아이디가 반짝이는 채팅창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그 비참한 연극 속에서도 희수 씨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었죠. 어느 날 밤 아폴론은 진우 씨의 눈을 피해 희수 씨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우 씨가 설치한 철저한 감시망을 교묘하게 뚫을 수 있는 암호화된 통신 프로그램을 그녀의 노트북에 몰래 깔아준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편 몰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수 씨,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자금을 이미 안전한 계좌로 조금씩 옮겨두고 있습니다. 아폴론의 메시지를 확인한 희수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5년 넘게 살아온 남편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는 자신을 구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수 씨가 갇힌 이 저택의 정밀한 설계도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까지 전송해 왔습니다. 이 숫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기세요. 당신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줄 열쇠입니다. 희수 씨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 번호들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녀는 방송 중에 진우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크게 웃고 더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무너진 세 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가 완전히 자신의 발밑에 굴복했다고 믿으며 거실에서 비싼 양주를 따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을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희수 씨는 아폴론의 지시에 따라 진우 씨의 노트북에 몰래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탈세와 비리, 금융 범죄의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며 조용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둔 이 방이 결국 당신의 무덤이 될 거야. 희수 씨는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향해 아폴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진우 씨는 어느 날 아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관리하던 비자금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야금야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뒤집힌 짐승처럼 골방의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년아, 내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어떤 놈이랑 짜고 감히 나를 속여. 진우 씨는 희수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좁은 방 안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희수 씨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숨겨둔 통신 장비가 들킬까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 씨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발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방송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많아진 거겠죠. 희수 씨는 온몸을 떨며 거짓말을 했지만 의심의 눈이 먼 진우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수의 몸을 거칠게 수색하며 그녀가 숨기고 있을지 모를 스마트폰이나 비상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명품 옷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희수 씨의 눈물은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진우 씨는 결국 희수 씨의 손발을 침대 기둥에 굵은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이제부터는 24시간 내내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감시할 거다. 그는 방 구석구석에 사각지대가 전혀 없도록 고성능 CCTV를 대여섯 대나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희수 씨에게는 숨을 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희수 씨는 묶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아폴론과의 계획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수 씨의 손목에 차여 있던 금속 팔찌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폴론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 보내준 초소형 수신기였습니다. 아폴론이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구조 신호였죠. 희수 씨는 묶인 손가락을 아주 세밀하게 움직여 미리 약속한 매크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남편이 미쳤어요. 라는 간절한 신호가 전파를 타고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분 뒤 거실에서 진우 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확인한 진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숨겨온 비밀 장부의 첫 페이지와 함께 섬뜩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10분 뒤에 경찰이 내 저택문을 부술 거야. 진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집안의 모든 전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온 저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진우 씨는 거실에서 흉기를 든 채 미친 듯이 배회하며 정체 모를 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수 씨는 어둠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폴론이 보내준 특수 렌즈를 통해 진우 씨의 비겁하고 추악한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은 이제 끝났어, 진우 씨. 이제는 내가 당신을 심판할 차례야. 어둠 속에서 희수의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결전의 날이 바로 오늘임을 직감하며 조용히 밧줄을 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며칠간의 소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희수 씨에게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평소 희수 씨가 좋아하던 최고급 스테이크와 빈티지 와인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자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말이죠. 희수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그의 말에는
끈적거리는 가식과 탐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수 씨는 이미 아폴론과의 비밀 대화를 통해 진우 씨가 와인에 강력한 수면제를 섞을 것이라는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씨는 공포에 질린 척 연기를 하며 남편이 건네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고기를 써는 데 집중하며 시선을 돌린 찰나의 순간 미리 연습했던 대로 완벽하게 와인잔의 위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당신도 한 잔 마셔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희수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진우 씨는 의심 없이 자신의 잔에 든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진우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희수 씨를 비웃었지만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이내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희수 씨는 조용히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배식구 틈새로 아폴론이 미리 전달해 주었던 마스터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돌리자 굳게 닫혀있던 철제문이 기분 나쁜 금소금을 내며 드디어 열렸습니다. 몇 달 만에 밟아보는 거실 바닥의 감촉은 낯설면서도 뜨거웠습니다. 희수 씨는 가장 먼저 진우 씨의 서재로 달려가 금고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여권과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수 씨는 거실 한복판에 설치된 메인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폴론이 알려준 대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시청자에게 강제 알림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희수의 마지막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골방안이 아니라 화려한 거실을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소파에 추하게 널브러진 진우 씨의 모습과 그동안 그가 저지른 가혹행위가 담긴 녹화 영상들이 차례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댓글로 도배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수 씨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시청자들에게 대사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가해자를 파멸로 이끄는 승리자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순간 희수 씨는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저택의 현관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를 가둘 수 있는 창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저택에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고 중후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온라인상에서 희수 씨를 돕던 이름 없는 영웅 아폴론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정체는 과거 진우 씨의 사업 파트너였으나 진우 씨의 비열한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박현석 씨였습니다. 현석 씨는 자신을 파멸시킨 진우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때를 기다려왔고 희수 씨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격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현석 씨는 희수 씨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다정하게 걸쳐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수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유능한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면제 기운에서 깨어난 진우 씨는 자신의 팔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안 풀어? 진우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거칠게 제압하여 연행했습니다. 희수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압류 서류와 재산 몰수 신청서를 차분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전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는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진우 씨는 호송차로 끌려가며 현석 씨와 희수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희수 씨는 진우 씨가 남긴 마지막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저택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본 대중들은 희수 씨의 용기 있는 탈출에 환호를 보내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희수 씨는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눈을 찌푸리는 대신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 현석 씨가 함께였습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 하나에 일비하던 가녀린 여성이었으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인한 인간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현석 씨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어주며 희수 씨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희수 씨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저택은 더 이상 그녀에게 보금자리가 아닌 허영과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하자 희수 씨는 비로소 자유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아폴론이 약속한 새로운 세상과 그보다 더 찬란한 그녀만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과 좁은 철창이 전부인 구치소 안입니다. 강진우 씨는 이제 화려한 정장 대신 빳빳한 수의를 입고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아내 희수 씨를 가두었던 그 골방처럼 이제는 그가 세상과 단절된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진우 씨는 억울하다며 매일같이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싸늘한 경고뿐입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예와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희수 씨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우 씨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정당하게 승계받았습니다. 남편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재산이 이제는 그녀의 손에서 정의로운 도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희수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에 명품 가방에 개수만 세던 허영심 많던 여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하고 강인한 이사장으로 변신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수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우 씨의 면회를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초췌한 얼굴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희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변호사 좀 제일 좋은 사람으로 붙여줘. 응?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비겁한 변명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희수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우 씨가 가장 좋아하던 고급 와인의 라벨 사진을 천천히 내보였습니다. 이 와인, 당신이 나를 가두고 혼자 마시던 거죠? 이제는 영영 마실 수 없겠네요. 희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를 유리창에 바짝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먹을 건 이 차가운 콩밥뿐이에요.
내가 그 좁은 방에서 느꼈던 배고픔과 외로움을 당신도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라요. 진우 씨는 분노에 차서 유리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발악했지만 희수 씨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희수 씨의 소식을 머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옥에서 돌아온 여왕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그녀의 당당한 행보는 수많은 여성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희수 씨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자극적인 방송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가두었던 그 어두운 골방을 없애는 대신 그대로 보존하여 폭력의 경각심을 알리는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꾼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폴론 박현석 씨와 희수 씨는 멈추지 않고 진우 씨의 뒤를 더 깊게 팠습니다. 진우 씨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의 세탁 경로를 추적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희수 씨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의 배후에 바로 강진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 씨는 당시 부모님의 믿음을 악용해 인감도장을 훔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챘으며 파산의 책임을 부모님에게 떠넘겼던 것이죠. 희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증거 서류들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죠? 우리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딸인 나를 비서로 부리며 결혼까지 하다니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석 씨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15년 동안 원수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는 사실에 희수 씨는 소름이 돋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마지막 복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날 법정안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우 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투자가 실패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립니까? 그의 궤변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희수 씨가 증거로 제출한 골방에서의 학대 영상과 현석 씨가 확보한 15년 전의 금융거래 내역서가 화면에 띄워지자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진우 씨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진우는 배우자를 감금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계획적인 사기로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리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희수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밖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비가 마치 부모님의 한과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폴론 현석 씨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예쁜 꽃다발과 함께 집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그 열쇠는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창살 없는 자유와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시청자가 손꼽아 기다려온 한희수 토크쇼의 첫 방송 날이죠. 한희수 씨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감금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당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의 메인 호스트로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정장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씻어낸 듯 눈부시게 빛납니다. 관객석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희수 씨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첫 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은인 박현석 씨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아폴론으로 불리며 그녀를 도왔던 그가 무대에 오르자 스튜디오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통해 만났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냈던 인고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희수 씨, 그때 그 좁은 방에서 카메라를 켜던 용기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현석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희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어둠 속에서 영영기를 잃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희수 씨는 자신이 세운 재단의 활동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가두었던 그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상처받은 여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현대식 쉼터를 완공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햇살의 집이라 지었죠. 희수 씨는 직접 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희수 씨는 명실상부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반면 교도소 안의 강진우 씨는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복도에 설치된 작은 TV를 통해 빛나는 희수 씨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그 어떤 고문보다 더 잔인한 형벌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저 자리는 내 덕분에 만들어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진우 씨는 매일같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방 죄수들의 싸늘한 눈총뿐이었습니다. 희수 씨는 정기적으로 진우 씨에게 자신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첩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저지른 죄를 평생 잊지 말라는 소리 없는 경고였습니다. 모든 복수와 재기가 자리를 잡을 무렵 희수 씨와 현석 씨는 함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감옥 같은 방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였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이국적인 해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수 씨는 이제 더 이상 비싼 가방이나 보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시원한 생수 한 병, 그리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밀려오는 파도에 실어보내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지옥 같은 사건이 있은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점가에는 한 여인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담은 자서전이 출간되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문 밖으로 걸어 나오다였죠.
희수 씨의 진솔한 고백이 담긴 이 책은 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송인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희수 씨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시각 강진우 씨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수감자들에게 찍혀 매일같이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듯 거들먹거렸던 자산관리사는 이제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잔반을 치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 강진우, 똑바로 안 닦아? 너 때문에 냄새나잖아. 수감자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진우 씨는 밥 한 덩이를 얻어먹기 위해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가 희수 씨를 굶기며 조롱했던 그대로 이제는 본인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희수 씨의 자서전 출판 기념 사인회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구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희수 씨는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저의 자서전 인쇄와 그동안 유튜브로 얻은 수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가두었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고결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현석 씨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수 씨, 당신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해요. 현석 씨의 응원에 희수 씨는 수줍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차가운 밧줄 자국이나 멍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석 씨와 함께 맞춘 빛나는 우정 팔찌가 그녀의 하얀 손목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 과거의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이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행사장의 마지막 순서로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과거 희수 씨가 갇혔던 골방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작은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수 씨는 커다란 망치를 들고 망설임 없이 그 모형을 내려쳤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짜 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파편 위로 환한 조명이 쏟아졌고 그 안에는 화려한 꽃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을 부수고 생명이 가득한 정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였죠.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희수 씨는 현석 씨의 손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공기는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울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을 부수고 나온 그녀에게 세상은 찬란한 축복의 무대일 뿐입니다. 가요, 현석 씨. 우리의 진짜 인생을 찾아서요. 희수 씨의 당당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독했던 어둠을 지나 완벽한 해방을 맞이한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